이재명 돌발 전화, 김혜경 뭉클했다입니다. 네, 사이다 이재명 후보 이 아내 폭행 루머에 대해서 굉장히 전면전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현 기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아내인 김혜경 씨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난 13일에 거제도에서 예비 부부들과 함께하는 명신 캠프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 행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이 자리에서 갑자기 부인 김혜경 씨에게 돌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목소리뿐이었지만 김혜경 씨가 이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통화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네.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와, 시청자 중에 한 네, 분이셨네요. 이번에 제가 좀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부부간의 애정 있는 사이 좋은 모습을 이번 통화를 통해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생중계 돌발 통화가 현장에서 후보가 즉석으로 제안을 받았고 정말로 예상이나 연출 없이 후보가 흔쾌히 수락을 해서 돌발적으로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애드리브로 그냥 중간에 확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현 기자, 근데 보니까 아내한테 이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거 외에 119 구조대원의 어떤 녹취를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은 지금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과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119 구급차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가 이제 함께 있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당시 119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쓰러졌다며 신고를 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요? 네. 네, 방금 보신 녹취 파일에 이재명 후보 직접 아내가 쓰러졌다면서 119 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이 목소리가 예전 2011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이제 남양주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본인을 도지사라고 좀 소개를 하면서 당시에 좀 갑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번 처사가 공과 사를 굉장히 구분하는 이름과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모습이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관통한 큰 흐름이 결국 사이다가 돌아왔다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호정 기자,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일정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안 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백브리핑도 다시 재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약 일주일 정도 백브리핑을 거부를 했는데요. 현장 기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하지 마, 내가 하는 말만 받았어, 이런 입장 아니겠느냐, 이런 불만까지 나왔거든요. 윤 후보가 이를 겨냥한 듯 나는 대통령 돼서도 백브리핑 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그제 백브리핑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후에 이념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브리핑이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 이후에 경남 거창병원 일정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깜짝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서 왜 그동안 백브리핑을 안 했는지 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말 실수 하나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만든다 라면서 사실 요새 조금 힘들다. 앞에 놓인 거대한 벽을 절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언론과 관련한 좀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유호정 기자, 노력을 했음에도 어쨌거나 백브리핑을 재개한 그 장소가 부산에 가서 다시 부산 비하 논란이 있는 그 발언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만든다. 이 발언이 바로 이 부산 비하 논란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제 네.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이니까 제 설명 대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지금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서울로 가고 싶구나.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발전 잠재력도 높고. 네, 뭐 부산 재미없고 강남 같지 않다 이 발언을 야권에서는 부산 비하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이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미없어서 죄송하다. 부산에 표 달라고 온 분이 재미없다고 해서 놀랐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뭐 부울경 민심을 공략하려고 부울경부터 이 민심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실수를 좀 조심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또 이 부산 비하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애써서 간 부울경 이 방문 취지가 이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원위치로 가서 부울경 가서 2박 3일 고생한 게 원위치로 된 거죠. 뭐 사소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그냥 그거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서울 강남하고 또 비교해서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서울 강남보다 부산이 훨씬 낫던데요. 네? 늙어서 살기 제일 좋은 데가 부산에서 목포 사이거든요. 그 태종대하고 그 경치 좋은 그런 데를 어떻게 재미없잖아 그러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워딩 하나 이거 갖고 많이 써요. 그리고 언론이 비춰지는 대로만 써요. 언론이 거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별로 유불리를 계산 안 하고 말초적인 거 갖고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거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상대방 당이 혹시 실언 논란이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과거 실언 논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뜻은 그렇지 않은데 말 하나 갖고 사실 많이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실언 논란이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나서서 좀 도와주고 네. 진짜 경쟁은 정책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서로 하다못해 말 꼬리 갖고 경쟁하고 또 언론은 그걸 또 재밌다고 또 대선특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수에 실수를 반복해서 이 정치 투표 성향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실언 논란에 서로 상대방 후보를 서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 해법을 내놓으셨습니다.